예요. 사람 사는 얘기 듣는 게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저는 이 사연 채널을 보면서 하루하루 삶의 재미를 느끼고 있네요. 그러다 저도 지금은 사이가 너무나 좋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 식구가 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와 기싸움을 하느라 생긴 이야기들을 사연으로 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적어보게 되었네요. 일단 저는 판교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64살이나 되어 하나 있는 외동아들을 30 넘겨 장가 보내고 전원주택을 아예 지어서 1층에서는 저희가 살고 2층에 아들 내외에게 자리를 내주고는 지내고 있죠. 며느리는 처음 우리 집에 인사를 하러 왔을 당시 참 참하고 예뻤습니다. 애가 성품도 차분한 것 같고 말수도 별로 없어서 처음 보자마자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지만 역시나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고 하던가요?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까지는 마주칠 일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혼 후 합가에 살면서부터는 며느리 실제 모습을 마주하게 되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선 우리 며느리는 허당 기질이 다분했어요. 집안 살림을 해본 적이 없는 건지 그 애가 다녀간 곳은 아주 그냥 말 그대로 엉망이었어요. 특히나 그 정리 못하는 기질은 주방에서 제대로 발휘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며느리가 늘 저를 도와 식사를 준비하다가 본인 혼자 우리에게 저녁을 만들어 주고 싶다며 극구 제가 주방에 발을 들이는 걸 사양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동안에 그릇도 몇 개 깨먹고 손가락도 칼질하다 날려먹은 것들을 지나 이제는 혼자 제법 할 수 있겠지 싶어 냅뒀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인지 며느리가 식사 준비가 다 되었다며 부르길래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아내 모습을 본 순간 우리는 경악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아가, 이게 다 뭐야? 도대체 주방에서 무슨 짓을 한 거냐? 어머님, 이게 저 수제비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일단은 음식부터 맛보시고 청소는 제가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진짜. 좀 치워가면서 음식하라고 몇 번을 가르쳤니? 식탁에까지 밀가루가 칠갑인데 이런 데서 어떻게 밥을 먹으라는 거야 대체? 어머니, 저 민망하게 왜 그러세요? 이것도 얼른 식사 드시게끔 하고 싶어서 나름 치운 건데. 저는 며느리의 마지막 말에 두통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뒷손이 없는 애였기 때문에 주방 일을 하면서도 그동안 그렇게 치우면서 하라고 해도 잘 안 되었어요. 게다가 음식이라도 잘 되면 다행이게요. 수제비는 완전히 떡이 져서 속 안까지 익은 게 없었습니다. 아니 애미야, 너 도대체 3시간 동안 뭘 한 거냐? 이 애비 굶기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평소에 과묵하게 며느리를 보고만 있던 남편도 옆에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아버님. 설마 제가 일부러 그랬겠어요. 근데 정말 제가 3번을 다시 반죽을 하고 끓여봤는데도 이 밀가루가 얇게 안 펴지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칼국수를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아니, 요즘에 인터넷만 찾아도 음식 만드는 게 다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한 거야? 어머님, 당연히 보고 했죠. 이거 엄청 유명한 레시피 보고 따라한 거예요. 근데 제가 워낙에 똥손이라 그래도 첫 번째 했을 때는 국물이 전부 끈적해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좀 낫지 않으세요? 이것도 나름 성공한 건데. 아유, 됐다. 그래. 네 노력이 가상하지. 살림을 한 번도 안 해본 애가 이렇게 한 게 어디냐. 근데 도저히 이건 오늘 못 먹을 것 같으니 배달이라도 시키자. 네, 어머니. 여보, 괜찮아. 다음에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다시 해보자. 오늘은 일단 부모님 식사하셔야 하니까 배달시키고. 그래도 잘했어. 그나마 며느리를 다독여주는 건 우리 아들밖에 없더군요. 저는 속으로는 화도 나고 황당하기도 했지만 일단 노력한 걸 가상하게 여겨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네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날부터는 스파르타로 며느리를 교육시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며느리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일단 저는 집 정리하는 것부터 가르쳤습니다.
저는 워낙에 꼼꼼한 성격인데다 취미가 청소일 만큼 집안일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며느리를 잘 가르칠 수 있었죠. 예,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게 불편하잖니. 자주 쓰는 건 손 닿는 데다가 넣으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아이고, 아가. 속옷이랑 외출복 같이 빠는 게 어딨어. 따로 빨라고 했잖아. 저의 며느리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어야 했어요. 그동안 학생 때는 공부한답시고 집안일을 안 했고, 직장 다닐 때는 직장 다닌다고 집안일을 안 도왔다며 손에 물 안 묻히고 자란 티가 팍팍 났죠. 그래서 저는 중간에 우리 사돈한테도 며느리 교육 좀 시키겠다고 말을 한 적도 있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황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로서는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온 식구로서 제가 제 자식으로 생각하고 지들끼리 살아도 잘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겼었기 때문에 신뢰를 무릅쓰고 양가가 한번 모임 가졌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하고 마음은 좋은데 집안일을 어려워하더라고요. 사부인이 애지중지해서 키운 자식이라는 건 잘 알지만 저도 이제는 우리 며느리가 제 자식이나 다름없어서 교육 좀 시키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저도 참 외동딸이라 귀하게만 키운다고 시집 갈 때 생각 못하고 너무 가둬놓고 키웠네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이미 잘 가르치고 있고 며느라이도 잘 따라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어디 가서 구박당한다는 소리는 안 듣게 제가 잘하고 있으니 믿고 맡겨주세요. 그래도 저 우리 며느리 아들만큼이나 사랑합니다. 네, 어디 여부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죠. 아무쪼록 우리 부족한 딸 잘 좀 부탁드려요. 다행히도 사돈 쪽에서는 그동안 너무 오냐오냐 하며 키운 걸 알고 있었는지 제 말에 서운해한다거나 싫은 티를 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더 마음 놓고 며느리를 잘 교육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 며느리도 저만큼이나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덤벙대는 성격인지 진짜 여러모로 두통 올 일이 많았습니다. 집안일에만 허술한 게 아니라 모든 행동들이 다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한 번은 또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외식 시켜드릴게요. 아버님도 모임 있어서 늦게 들어온다고 하시고 오늘 남편도 야근이래요. 저희 둘이 밥 먹어야 하는데 오랜만에 저랑 데이트해요. 제가 오늘은 비싼 저녁 사드릴게요. 그래, 가보자. 오늘은 나도 밥 차리기 귀찮다. 그렇게 저희 둘은 며느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외식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한참 차가 막히는 시간에 나가서 그런지 집 앞에서부터 많이 막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 참, 차가 많이 막히네. 예약 시간 다 됐는데. 그래도 천천히 운전해. 전화해서 시간 좀 미루면 되지. 안 돼요, 어머니. 거기 유명한 곳이라 예약 시간 밀려서 가면 밥 못 먹어요. 어머니하고 꼭 가고 싶어서 제가 어렵게 예약했단 말이에요. 며느리 마음은 늘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를 위한답시고 좋은 식당을 예약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가 너무 막혀 예약 시간에 들어갈 수 있을지 장담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거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되고 말았네요. 쾅! 어머나, 얘 괜찮아? 아니, 서두르지 말고 조심하라고 했잖아. 어머니, 죄송해요. 아, 어떡하지? 잠시만요. 어머니는 안에 계세요. 제가 수습하고 올게요. 결국 며느리는 급한 마음을 못 참고 서두르다 길이 살짝 뚫렸을 때 밟기 시작했고 그러다 앞에 가는 차량과 거리 유지를 잘 못해 앞쪽에서 급정거를 했을 때 들이받고 말았어요. 저는 이 덤벙대는 성격에 운전을 맡긴 내가 잘못이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미 일은 저질러졌으니까요. 저는 상관도 하기 싫어 일단은 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바로 차 밖으로 나가 상대방 차주와 함께 보험 처리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 남편과도 통화를 했는지 다행히도 그날은 서로 보험 처리를 하는 것으로 끝냈지만
우리 며느리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예약한 식당을 꼭 가야 하는 게 더 큰 문제였어요. 어머니, 얼른 내리세요. 남편이랑 통화시켜서 보험 처리 깔끔하게 하기로 했어요. 일단 보험회사에서 2차 가지고 가면 우리는 가도 된대요. 그러니까 택시 타고 가요, 어머니. 아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식당까지 또 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사고 난 마당에 외식한다고 밥이 넘어가겠어? 안 돼요. 여기 꼭 가야 돼요. 이미 나왔고 여기에서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얼른 밥 먹고 들어가요, 어머님. 아유, 참. 괜히 나와서는. 저는 너무 가고 싶지 않았지만 일단 며느리가 또 가야 한다고 하기에 따라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니 다행히 예약 장소까지 10분밖에 걸리지 않았고 저는 저한테 있는 현금으로 택시비를 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밥만 먹고 무사히 집으로 귀가할 수 있을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정말 제 꼭지를 돌아버리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많이 다녀간다는 유명한 소고기집에서 저희는 근사한 저녁을 먹기는 했어요. 평소 제가 소고기를 좋아하는 걸 우리 며느리가 알고는 예약을 했던 거였더라고요. 덕분에 식당까지 오면서 상했던 마음들이 많이 풀리게 되었고 저도 금액이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간만에 며느리가 시켜주는 외식이니만큼 마음 편하게 즐겼습니다. 한 번쯤은 그래도 된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좋은 기분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계산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의 기분은 다시 최악이 되었고 이때는 며느리에게 화를 안 낼래야 안 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얼마예요? 네, 12만 9천 원입니다. 많이도 먹었네요. 잠시만요. 이곳은 1인분만 시켜도 소갈비 금액이 만만치 않았고 금액에 비해 양도 적었기 때문에 저희는 꽤 무리해서 메인을 시켜 먹고 후식 메뉴까지 먹느라 금액이 상당히 나온 편이었어요. 또 이날따라 며느리가 정말 잘 먹었기 때문에 저희는 한 끼 식사치고는 지출을 많이 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며느리가 계산한다고 하니 나중에 제가 만난 거 또 사주면 되겠다 생각하면서 잠자코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가방을 뒤지던 며느리가 갑자기 당황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잠시만요. 분명 내가 지갑을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또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지갑을 두고 온 건지 계산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채 결제해야 할 카드를 찾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뭐야, 지갑 놓고 온 거 아니냐?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분명 챙겼는데. 잠시만요. 급기야 가방을 카운터에다가 다 쏟아내고는 본격적으로 지갑을 찾아대는 며느리를 보면서 저는 이번에도 머리를 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문제는 저도 며느리가 사주는 밥을 먹으러 나온 거라 지갑을 챙기지 않았다는 거였죠. 잘 찾아봐. 아유 참, 그러게 내가 평소에 물건 아무 데나 놓지 말라고 했지. 저 정말 잘 챙겼어요. 참 이게 어딜 간 거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결제할 돈이 없어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직원도 황당했는지 좋지 않은 표정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고요. 어머니, 아무래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한데 어머니가 좀 내주시면 안 돼요? 현금도 없어서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지갑 놓고 왔지. 오늘은 네가 낸다고 했잖아. 아유, 정말 그러게 내가 아까 그냥 집으로 가자고 했을 때 가면 좀 좋아? 이게 무슨 사달이야? 아니 어머니, 그렇다고 지갑까지 놓고 나오시고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요. 그게 지금 네가 나한테 할 소리냐? 아유 진짜 내가 창피해서. 얼른 아들한테 전화해서 이체라도 좀 시키라고 해봐. 저희 이번에 다 카드값 내고 적금으로 부어서 현금 가지고 있는 거 없을 거예요. 아버님께 전화 드려볼까요? 아니 그 사람은 지금 친구들이랑 모임 나가 있는데 돈을 붙일 수가 있겠냐고.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제 2세 준비를 한답시고 적금을 열심히 붓고 있었고 신용카드만 적당히 써가며 생활을 하고 있는 듯 했어요. 저희야 통장에는 현금이 들어있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핸드폰으로 이체하는 건 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붙일래야 붙일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화도 나고 피곤하면서 얼른 집에 가고만 싶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화가 난 제 눈치를 보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고, 어디 가서 통화를 하고 오더니만 식당에 이체를 해주고는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지 친구한테 돈을 빌려 밥값을 계산한 듯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날만큼은 너무 힘들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해준 며느리에게 좀 화를 많이 냈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도 말도 섞지 않고 그대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 제 방으로 들어와 버렸네요. 며느리도 제 딴에 서운하고 속상했는지 그 다음부터 저한테 말을 붙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1층으로 내려와 식사 준비를 하고 집안일을 하는 것까지만 같이 하고는 늘 하던 잡담도 하지 않고 그대로 2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상황에 저는 며느리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되었죠. 생각해보면 절 생각해서 외식도 시켜준다고 나간 건데 제가 그렇게 화를 내며 들어왔으니 섭섭할 만도 했죠. 물론 그날 며느리의 지갑은 제 집 현관 신발장 앞에서 발견되긴 했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저는 며느리와 화해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생일이 되었을 때 기분을 좀 풀어줄 겸 제 카드를 주며 남편이랑 나가서 외식하고 백화점 가서 사고 싶은 거 생일 선물 하나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서운해하던 감정들이 다 어디 갔는지 신나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예, 아가 생일 축하한다. 오늘은 둘이 나가서 밖에서 생일 파티하면서 밥도 맛있는 거 먹고 백화점 가서 선물 하나 좋은 거 사서 써라. 맨날 집에만 있어서 너도 답답할 텐데 이럴 때 기분 전환해야지. 어머, 정말요 어머니? 와, 감사합니다. 한참 저를 보며 웃지 않았던 애가 활짝 웃으며 나가니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또 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서서 아주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네요. 저도 집에서 한참 남편이랑 밥을 차려 먹고 나서 TV를 보며 쉬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결제 문자가 하나 날라오더군요. 저는 그걸 보고는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분명 제가 예상한 금액보다 0이 하나 더 붙은 500만 원이라는 거금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였거든요. 저는 이 애가 진짜 정신이 제대로 박힌 건가 너무 궁금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생일인데다가 신나게 나가 긁었을 걸 생각하니 화를 낼 수도 없었죠. 무엇보다 생일 선물이니 가지고 싶은 거 사라고 했던 건 저였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냥 어이없는 기분으로 아들 내외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을 지나 아들 부부가 들어왔고 며느리는 엄청 신난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사가지고 들어온 명품 가방을 보여주며 한껏 애교를 피워댔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정말 감사해요. 저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요즘 저희 애기 계획 세우면서 돈 모으느라 꿈도 못 꿨거든요. 어머니 덕분에 샀어요. 대신에 제가 어머니 부담되실까봐 할부는 12개월로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쓰고 어머니 생신 때 제가 제대로 선물 사드릴게요. 제 마음도 모르고 할부를 12개월로 끊었다는 눈치코치 없는 며느리를 보면서 저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생일 때 제대로 갚아줘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드디어 저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저의 생일이 되니 며느리는 이야기한 대로 제 카드를 저한테 주면서 밖에서 외식도 하고 선물을 사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옳다구나 하고는 밖으로 나가 거하게 쇼핑을 했습니다. 뭘 샀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남편 차가 많이 낡아 차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아들 부부 카드 한도가 높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중고차 시장으로 가서 2천만 원짜리 차를 덜컥 사버렸어요. 상의도 하지 않고 남편과 제일 마음에 드는 것으로 골라 구매를 했고 얼른 밥 먹고 집으로 들어가니 역시나 며느리의 얼굴은 완전히 죽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말이라도 걸면 꼭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죠. 저는 들어가자마자 며느리의 상태를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며느리 잘 둔 덕에 2천만 원을 카드로 다 긁어보고 참 복받았어. 아가, 차 잘 쓸게. 내가 가방값 내보니까 할부가 긴 게 오히려 더 곤욕이더라고. 그래서 아예 짧고 굵게 갚으라고 3개월 할부로 끊었으니까 얼른 갚고 끝내. 차는 너무 좋아. 어찌나 슝슝 잘 달리는지 우리 며느리밖에 없어. 내 친구들한테도 자랑해야 할 것 같아. 저는 며느리에게 장난스러운 말투로 한창 이야기를 했고 제 말에 결국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2천만 원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저희한테 그만큼 돈이 어딨다고. 정말 너무하세요. 2천만 원을 3개월 만에 어떻게 다 갚아요. 저한테 정말 왜 그러세요. 어머, 너 지금 내가 그깟 2천만 원 썼다고 그러는 거니? 아니, 네가 사고 싶은 대로 사서 쓰라며. 그래서 나도 편하게 내 며느리 덕 좀 본 건데 그게 그렇게 아쉽고 아까워? 네가 여기서 울면 내가 뭐가 돼? 저는 우는 며느리 앞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못하는 며느리를 두고는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아들과 남편이랑 이야기를 해서 씀씀이 모르고 돈을 쓴 며느리에게 돈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 작전을 펼친 거였어요. 얼마 전에도 외식으로 10만 원 이상을 쓴 걸 보면 우리 며느리가 평소에 얼마나 돈을 헤프게 쓰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모의 카드를 가지고 나가 아무렇지도 않게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쓴 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가르쳐 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더 본인에게 와닿게 알려주어야겠다 싶어 말로 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옮긴 거였죠. 그날 이후로 또 저에게 서운했는지 말을 걸지 않은 며느리를 저는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예, 아가, 우리 오늘 드라이브 좀 하자. 네가 사준 차를 아직까지 너만 안 타봤어. 내가 시승식 겸 드라이브 시켜줄 테니까 나가자. 갑자기요? 그래, 얼른 나와. 저는 저녁 준비하러 내려온 며느리를 데리고 나갔고 제 남편과 아들은 배달 음식을 시켜주고는 둘이서 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달려 외곽으로 나가 며느리에게 말을 했어요. 예, 너 내가 네 돈으로 2천만 원 긁어 이 차 샀다고 요즘 시위하는 거니?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렇잖아. 네가 내 카드로 500만 원 긁고 왔을 때도 나는 아무 말 안 했는데 너 지금 내가 네 카드로 2천만 원 긁고 오니까 또 삐져가지고는 말도 안 하고 있잖니?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솔직히 어머님 좀 너무하셨어요. 2천만 원이라뇨. 저희가 그 큰 돈이 어디 있어요. 저 벌써부터 카드값 나올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적금도 다 깨야 할 판이라고요. 그래? 돈이 좀 나가니까 이제야 좀 현실이 느껴져? 당연하죠.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처럼 그동안 오래 돈을 모아온 것도 아니잖아요. 예, 네 돈 소중한 만큼 우리 돈도 소중해. 나도 500만 원이 뭐 적은 돈인 줄 아니? 네? 너 사실 너무했어. 나는 기껏해 한 50 긁을 줄 알았다. 근데 500이라니. 나도 놀랬어 얘. 그래도 네 생일 선물이라 참았지. 어머니.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저 정말 몰랐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이번 기회에 알려준 거야. 돈의 소중함을 좀 알라고. 어른 돈도 함부로 쓰는 거 아니라고 같이 알려주면서. 그리고 얘, 내가 그동안 너한테 많이 구박하고 잔소리한 거 서운했지? 사실 그건 괜찮은데 저희 둘이 외식한 날은 좀 많이 서운했었어요. 저는 진짜 어머니한테 잘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마음처럼 되지도 않고 어머니는 화내시고. 그래, 미안하다. 나도 참 네가 그만 좀 덜렁댔으면 좋겠는데 그게 고쳐지질 않으니 나 딴에도 힘들었어.
제가 좀 그래요. 부족해요, 어머니. 아니다, 됐다. 근데 뭐 이제는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그게 네 모습인 걸 어쩌겠냐. 나도 이젠 억지로 너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널 보려고 해.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 많이 노력할게요. 저 정말 어머니가 너무 좋아요. 근데 어머니를 자꾸 실망시켜드리는 것 같아서 저 스스로도 너무 싫었어요. 그랬어? 아니야, 그러지 않아도 돼. 나도 널 정말 사랑한단다. 이 부족한 시엠이 그동안 잘 따라와줘서 고마울 뿐이지. 우리 앞으로 서로 서운한 거 다 잊고 잘 지내보자.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더 잘할게요. 그래, 그래. 저희들은 그날 그 대화로 모든 서운한 것들을 풀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2천만 원에 대한 할부 금액은 자동이체로 넘겨주었어요. 어차피 차는 사려고 했던 거여서 상관없었습니다. 지금은 며느리와도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서로 싫어하는 부분들을 많이 파악해서 조심하면서 누구보다도 잘 지내고 있네요. 지금은 어머님, 아버님 맛있는 식사 해드리고 싶다며 유튜브에서 음식을 나름 열심히 배우고 있더라고요. 제게 와서 김치찌개며 된장찌개며 만들어서 저보고 시식해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배운 건지 음식은 여전히 맛대가리가 없지만은요. 전 며느리가 시부모님께 사랑받고 싶어서 이렇게라도 노력하는 걸 보면 너무 예쁘고 귀엽기만 합니다. 비록 허당기가 많은 며느리지만 요즘 그런 모습도 예뻐 보이네요. 저도 가끔 며느리처럼 허당이 되어서 서로 웃고 떠들고 얼마나 즐겁게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이런 며느리와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걸 보시는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도 며느리하고 서먹서먹한 관계로 지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대화로 풀어가시면 사이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좋은 친구를 얻어 행복한 요즘입니다. 우리 며느리와의 생활 잘 응원해주세요.